때 아닌 서반포 논란이 지금 있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한번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아파트 이름 논란의 역사가 이게 한두 해가 있었던 게 아니거든요. 제가 한번 정리해서 설명드려 볼게요. 이주 완료 흑석 11구역 연내 착공 가능성 커져 뭐 이러면서 이 지하 5층에 지상 16층에 이제 25개동을 이렇게 짓습니다. 이게 올림픽대로를 타고 쭉 가다가 그 이제 현충원 쪽으로 해가지고 싹 빠지면은 보이는 데가 있어요. 요 중앙대 요 흑석동 해가지고 이렇게 가는 길 있지 않습니까? 요로 갈 때 보면은 옆에 지금은 이제 막 펜스라고 해야 되나? 옆에 이렇게 막 이렇게 쳐놨는데 여기 이제 공사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가 이제 일부 동은 이제 한강도 좀 보일 수도 있는 그런 이제 재개발. 흑석 11구역이 이제 재개발되고 막 하는 것들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단지명을 지금 서반포 서밋 더 힐로 쓴다. 이것 때문에 지금 이제 논란이 있었어요. 왜냐면은 여기는 이제 흑석동인데 흑석동이면은 사실 반포랑은 상관이 없을 수 있는데 근데 서반포라는 이름을 쓴다. 이래서 이게 논란이 된 거죠. 자, 그럼 이제 서반포라는 게 이제 공식 지명이냐? 이 서반포는 공식 지명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뭐 서반포동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서반포를 치면 뭐 나오는 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이 동네 사시는 분들이나 관심 있는 분들은 저게 뭐지라고 바로 알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서반포 하면은 반포동인갑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서반포라는 단어는 이제 2017년 말 뭐 2018년 뭐 요때 나왔어요. 이게 흑석동 재개발이 이제 시작되면서부터 한 명씩 서반포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합니다. 왜 그러냐? 이 반포동이라는 데는 이제 약간 부촌의 상징처럼 좀 돼버렸죠. 이 아크로 리버파크가 이제 반포동을 완전히 바꿔놨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은데 요 이미지가 바뀌었는데 여기서 아까 말한 요 현충원 여기 언덕 넘어가지고 딱 넘어가면은 바로 요 흑석동입니다. 흑석동은 되게 이제 낙후된 동네인데 여기가 이제 재개발이 되면서 이제 아파트로 싹 바뀐단 말이죠. 자, 그러면 흑석동 위치는 어떠냐? 위치가 좋아요. 바로 건너면은 동부 이촌동에다가 용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울의 한 가운데죠. 어찌 보면 반포보다도 흑석동이 더 서울 중앙에 가까워. 그러니까 위치는 참 좋은데 왜 이렇게 저평가냐? 흑석동이 어딘데? 사람들이 잘 모른단 말이죠. 흑석동 어디예요? 반포동 그 서쪽에 있습니다. 그렇구나라고 사람들이 많이 알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러면 입지도 좋다는 걸 좀 설명도 하면서 겸사겸사 서반포로 홍보했던 게 그 유래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기사가 하나 나온 게 있습니다. 기사가 이 아파트가 서반포 서밋으로 딱 이름을 지었다라고 해버리니까 그때부터 논란이 된 거야. 그전에는 그냥 분양 약간 홍보용으로 그냥 서반포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이름을 진짜로 그렇게 지었어? 야, 그러면 이거는 좀 이상하지 않나? 하면서 좀 시끌시끌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인터넷에서는 이런 얘기들도 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뭐 옥수동은 한남동 약간 이 2시 방향 쪽에 있거든요. 그럼 뭐 동한남이냐? 북한남이냐? 뭐 노량진 있죠. 노량진이 여의도 남쪽에 있습니다. 그럼 남여의도냐?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불러도 되는 거냐 하는 이 논란들이 있었던 거죠. 자, 그런데 이 결론만 말하면요. 흑석동 아파트에 서반포 붙인다는 거를 이제 알아봤더니 정한 바가 없다. 그러니까 이게 뭐 사실 무근일 수도 있고 아니면 논란이 되니까 이제 뭐 정하지 않았다라고 이제 발표를 한 걸 수도 있겠지만 공식적으로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럼 아마 이렇게 논란이 됐기 때문에 서반포라는 단어를 쓰지는 못할 가능성이 있죠. 자, 근데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었던 건 뭐 요게 아닙니다. 이게 지금 약간 유구한 전통 문화가 될 것 같아 이제 조만간. 자, 무슨 소리냐? 이 아파트 이름을 바꾸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민감하다는 거죠. 이게 거의 한 10년 가까이 된 이야기입니다. 자, 정말 다양한 일들이 있었는데 이런 일도 있었어요. 개명하면은 팔자 고친다? 이제 아파트 이름도 좀 바꿔보자. 그래가지고 아파트의 가치를 올립시다. 아니, 아파트라는 게 커뮤니티 붙이고 외벽을 도색하고 이런 것도 가치를 높이는 거지만 이름 바꾸는 게 중요하다 해가지고 예전에 이 목동 인근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가 이름을 바꾼다고 아파트 변경 명칭 제안서를 이제 뭐 엘리베이터 같은 데 붙였겠죠. 그랬더니 이제 그냥 삽시다 좀 이렇게 쓴 사람도 있고 그걸 왜 바꿔요? 여기 목동도 아닌데. 그랬더니 그 밑에다가 이렇게 화살표를 해가지고 또 전세 살지 약간 이런 식으로 막 서로 막 싸우고 막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름이라는 거를 되게 중시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 뭐 이렇게까지 하냐라고 생각하면서 약간 막 다툼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 아파트는 법원으로 가. 무슨 말이냐? 이게 이 동의를 구해가지고 이제 동의 퍼센트가 있겠죠? 그걸 이제 모아가지고 구청에 제출을 하면은 이제 아파트 이름을 쉽게 바꿔줬었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 순간 구청에서 안 바꿔줘. 왜 그러냐? 아니, 이거 동의를 다 얻어왔는데 왜 안 바꿔줘요? 아니, 그게, 우리 저기 행정구역도 아니시고,
이걸 목동으로 하기가 좀 쉽지가 않은데요라고 하면서 이걸 반려를 해요. 그랬더니 이제 여기 이제 입주자 대표에서 어떻게 하냐? 그래? 그러면 우리 소송으로 가겠다. 아니 우리가 절차를 밟아서 하는 건데 왜 안 해주냐? 근데 이제 법원에서 판결을 해요. 뭐냐? 이게 행정구역도 아닌 것도 맞는 것 같고 전반적으로 구청 말이 맞다. 이걸 하면은 뭐 다 이렇게 바꿔달라고 하면은 무조건 바꿀 수가 있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 하면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패소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아파트가 이제 이름을 못 바꿨어요. 근데 사실 숨겨진 이야기 하나 더 있습니다. 뭐냐? 요 아파트가 이제 공식 행정 명칭은 못 바꿨지만 그래도 뭔가 그 법적으로 갔다는 건 그만큼 이제 의지가 강했겠죠. 그래가지고 제가 알아보니까 요게 문주를 바꿨더라고. 문주에는 이제 목동 센트럴을 이렇게 붙였다고 합니다. 어쨌든 뭐 이제 공식적인 명칭은 아니지만 문해라도 좀 붙였다. 그만큼 이제 이 이름에 대해서 되게 좀 예민한데 목동 쪽에 유독 이런 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 목동이 뭡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서울 서남부 쪽에 가장 뭐 부촌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그 주변의 그 집값 대비 유독 목동이 비싸요. 그러다 보니까 목동은 또 학군도 좋죠. 그러니까 뭔가 좀 살기 좋은 동네. 그리고 뭔가 그 동네의 대장 동네 이러다 보니까 그 인근에 있는 뭐 신정동 뭐 인근에 이런 동네들에 이제 목동이라고 붙은 게 많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는 뭐 그냥 하나 예시입니다. 이 옆에도 많아요. 여기 지금 이 가려진 데 몇 개 더 있어. 근데 이제 레미안, 목동, 아델리체 뭐 이렇게 있지만 여기도 약간 좀 거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목동이라는 데에 인근에 있긴 하지만 근데 이거를 우리가 쓸 수 있냐?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논란이 있는 상태긴 합니다. 근데 이런 일들은 사실 훨씬 더 전으로 돌아가서 2018년도에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이제 광교가 뜨기 시작했잖아요. 그때 광교가 막 이제 집값 올라가고 막 광교가 뭐 이렇게 집값이 비싸 막 했을 때 그 용인 상현동이라고 있어요. 요 용인 상현동은 그 광교에서 바로 옆에 붙어 있습니다. 근데 광교는 수원이고 용인 상현동은 용인이야. 그러니까 아예 도시도 달라. 근데 붙어 있어. 그러다 보니까 용인 상현동에서 우리도 좀 광교로 하면 안 되나? 라는 이제 그런 니즈가 좀 생겼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떤 아파트 하나가 우린 용인 상현동이지만 광교로 좀 바꿉시다 해가지고 이제 변경 신청을 제출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2018년도에 있었던 일이다. 자, 거기다가 이런 일들도 있어요. 반대로 아니 우리는 이름을 그렇게는 안 합니다. 오히려 반대로 더 좁힐게요. 좀 반대의 개념으로 바꿔볼게요 하는 것도 있어요. 뭐냐면 개포동에 레미안 포레스트라고 있습니다. 개포 레미안 포레스트가 있는데 이게 원래 단지 이름이 레미안 강남 포레스트였대요. 근데 이제 개포동의 이미지나 그리고 이제 개포동이 이제 주변에 막 재건축도 되고 할 거기 때문에 강남으로 묶으면은 우리 좀 격이 안 맞는다. 그래가지고 이제 개포로 따로 뺍시다 해가지고 개포로 역으로 강남이라는 단어를 개포로 바꾸기도 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 이름이라는 거는 어떤 인지도나 아니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그 등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이렇게 바꾸기도 하고 저렇게 바꾸기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 자곡동 쪽에 이 레미안 포레라는 아파트가 있어요. 근데 이 레미안 포레를 원래 레미안 강남 포레로 바꾸려고 했었나 봐요. 그랬더니 그 옆에 이제 레미안 강남 힐즈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레미안 강남 힐즈가 있는데 레미안 강남 포레로 가면은 이름이 레미안 강남이 똑같잖아요. 그래가지고 레미안 강남 아파트 여기 이제 소유자분들이 막 반대를 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레미안 강남 다 쓰지 마라. 그래서 레미안에서 강남은 빼고 포레로 바꿨다고도 하고요. 그리고 이런 일도 있습니다. 이 울트라 건설이 지은 서초 에코리치 아파트라는 게 있었는데 이 울트라 건설이 이제 호반 건설에 이제 인수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호반에서 서밋을 쓰니까 잠깐만 그러면 우리 울트라 떼고 그러면 이제 호반으로 가자. 그래가지고 이제 호반 서밋을 좀 붙입시다 해서 지금 서초 호반 서밋으로 이름을 좀 바꿨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사람들이 얼마나 예민하게 생각하는지 아시겠죠? 예전에 이런 것도 있었어요. 뭐냐면은 그 삼성 아파트가 레미안으로 막 바꿔달라고. 그래가지고 아니 삼성 아파트는 약간 구형이잖아요. 근데 레미안은 좀 신형이니까 나 옛날에 한 90년대 초중반에 지은 삼성 아파트인데 레미안 달겠다. 그래서 이제 그 레미안 만드는 이제 삼성물산에서 되게 난감해했었던 이거 바꾸면 좀 애매한데 이 브랜드 이미지라는 게 있는데 뭐 해가지고 안 바꿔줬더니 그냥 도색을 해가지고 외벽을 바꿔버리는 아파트도 있었고요. 한마디로 이런 일들이 되게 비일비재하다. 이런 아파트 이름뿐만 아니라 이 구 논란들도 있습니다. 뭐냐면 많이들 얘기하는 게 이 강남 3구죠.
강남 3구가 항상 논란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약간 강남 3구 많이 써가지고 이제는 뭐 논란이 조금 자제되긴 했는데 예전에 이제 막 언론에서 쓸 때 송파구가 왜 강남이냐. 그러니까 서초와 강남은 오케이. 여기는 원래부터 좀 가격대도 비슷하고 같이 묶이는 느낌이 좀 있었으니까. 근데 여기 옆에 송파? 야, 너네가 여기 왜 껴? 저는 송파 삽니다. 참고로. 화내지 마세요. 그러니까 너네가 여기를 왜 껴? 라고 하면서 강남 3구 논란이 있었는데 근데 이게 사실 그 유구한 역사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 강남이라는 곳은 사실 그 강남 1970 뭐 이런 영화 같은 것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여기 원래 경기도였어요. 근데 경기도였는데 이제 서울이 확장되면서 영등포, 관악구, 강남구는 원래 성동구였습니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생기면서 한마디로 여기 전체가 다 강남구였던 시절이 있다. 그러다 보니까 서초, 강남, 송파는 원래 강남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강남 3구로 불러도 된다라고 이제 논리를 막 만든 거야. 그랬더니 강동구가 야 그럼 나도 강남구였다 해가지고 강남 4구로 불러달라 해서 강남 4구로도 막 이제 기사가 나오기도 하고 막 그랬었죠. 결국에 이 구로 묶인다거나 뭐 이름으로 묶이거나 건설사 브랜드로 바뀌거나 다 무언가 그 비싼 동네로 좀 보이고 싶은 마음. 거기에 같이 포함되고 싶은 마음이 있다. 자,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위례죠. 여러분들 이제 위례 신도시에 대해서 뭐 관심이 있는 분들도 있고 없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 위례는 서울과 하남과 성남이 같이 만나는 접점에 위례 신도시를 만들어서 사실 이게 좀 만들 때부터 좀 이게 논란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아니, 요 사거리 있죠. 여기 사거리를 기준으로 여기 왼쪽 위에 여기는 서울이야. 여긴 서울인데 이쪽은 또 하남이거든요. 그리고 남쪽은 성남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뭐 교통사고 나거나 아니 여기에 막 눈이 쌓이거나 그러면 되게 애매하대요. 왜 그러냐면 야 이거 누가 치우냐? 야 여기 관할이 어디냐? 라고 말하기가 참 애매하죠. 그래서 예전에 요거 한번 이 위례를 따로 도시로 만들든지 아니면 이거 다 합쳐가지고 뭐 서울에 넣든 성남에 넣든 하남에 넣든 하자.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요 지자체별로 또 각자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 위례 신도시라는 건 일종의 어떤 개념 같은 거지 행정구역으로는 없어요. 그래서 그냥 여기는 서울 사람이고요. 이쪽에 사시는 분들은 이제 하남 시민이시고 이쪽은 이제 성남 시민이 되는 거겠죠. 여기서 횡단보도를 어디로 건너냐에 따라서 세 개 도시를 다 갈 수 있다. 자, 이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이 아파트에서 건설사 브랜드를 빼는 경우들도 있었어요. 이게 어디 있었냐면은 지금 생각해 보면은 아마 다시는 이런 선택을 안 하실 수도 있는데 이 한때 2000년대 한 초중반 때 이런 선택들을 한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때 잠실 쪽에서 대단지 아파트를 지으면서 한 5,500세대 막 이렇게 짓습니다. 그 5,500세대는 지금은 그냥 혼자서 막 짓기도 하고 뭐 2개 업체에서 짓기도 하지만 이때 좀 물량이 많았잖아요. 이 옆에 단지들도 다 하다 보니까 이제 컨소시엄으로 이 4개 건설사가 같이 이제 짓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여기마다 다 브랜드가 있단 말이죠. 근데 이 브랜드를 붙이려니까 이름이 너무 길어. 그래서 야, 안 되겠다. 야, 엘스로 가자. 잠실 엘스, 뭐 잠실 리센츠 이런 식으로 아예 고유명사를 따가지고 아파트 이름을 지었습니다. 근데 이제 요거에 대해서 이제 나중엔 좀 후회를 했죠. 왜냐면 이게 어느 회사가 지은 거야 라는 그 브랜드 가치가 없으니까. 그래서 요게 만약에 요 4개 회사의 브랜드를 다 들어갔다 그러면 잠실 힐스테이트 레미안 이편한 세상 아이파크가 됐겠죠. 그러면 어디로 갈까요? 라고 손님이 이렇게 택시기사가 물어보면은 저 잠힐 레이아로 가주세요 라고 할 수도 있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모르는 어떤 이런 일들이 지금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사실 우리나라 이 자산의 80%가 다 부동산에 있어요. 그리고 그 부동산의 상당 부분은 또 이제 주택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다수의 국민들이 이제 집 한 채를 가지고 노후 대비도 하고 이걸로 뭐 자산을 또 일구기도 하는 게 우리나라의 삶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파트 가격, 이 부동산 가격이 정말 중요해지기도 했고 그러다 보니 이 부동산을 내가 뭘 소유하고 있느냐, 내가 아파트에 어디 거주하고 있느냐가 어느 순간 이제 사회적 신분이 되는 사회가 된 거예요. 저 어디 아파트에 살아요라고 말하는 거죠. 저는 어느 동네 살아요로 잘 말 안 하고 저는 뭐 저 어디 아파트 살아요. 요즘에 워낙 대단지도 많으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 사람이 대략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가 추측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성남 사냐고 물어봤을 때 아니요 저 판교 사는데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 많고요. 저 서초 사시는구나. 아닙니다. 저 반포동이에요. 물론 반포가 서초 안에 있긴 있어. 하남 사세요? 무슨 소리야 나 위례 살거든? 이라고 이제 발끈하게
벗어나게 되는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예전에는 브랜드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90년대 말, 2000년대 초부터 이제 브랜드가 이제 생기기 시작하면서 레미안이 거의 뭐 최초로 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전에는 어느 동 삼성 아파트 이렇게 지었습니다. 뭐 압구정 현대 이런 것처럼 그냥 심플하게 지었었죠. 아파트가 별로 많지도 않았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뭐 예를 들어 무슨 동 삼성 아파트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걸로 바로 알 수가 있어요. 뭐죠? 아, 이게 브랜드가 삼성이라는 거 보니까 최소 20년 이상 됐구나. 거의 뭐 30년에 가깝게 된 오래된 아파트에 살고 어느 동에 사는구나. 잠깐만, 그럼 이게 시세가 얼마일까? 대략적으로 이 동네면은 한 8억에서 한 12억 하는데 뭐 이런 것들을 다 알게 돼요. 근데 이 자산 하나가 대부분 전 재산이기 때문에 그럼 이 사람의 경제력이 대략적으로 파악이 되는 나라가 돼버렸습니다. 우리도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압구정 현대 살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대략 떠오르잖아요. 자, 거기다가 만약에 아파트 이름이 좋아. 아크로 리버파크 살아요 이러면은 잠깐만 부자인가 보네? 라고 하면서 어떤 질문하죠? 바로 이 질문으로 훅 치고 들어와. 그럼 혹시 뭐 전세야 자가야? 뭐 이러면서 이제 바로 물어보죠. 이런 질문이 어찌 보면 되게 좀 이상한 건데 우리나라에서는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화가 없어질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안 없어질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저도 이제 살아온 세월을 보면은 이 30년간 점점 더 심해지고 있거든요. 이제는 점점 더 심해져 가지고 아파트 이름뿐만 아니라 그 아파트에서 어느 동에 사는지 막 이런 얘기까지도 하고요. 뭐 몇 평에 사는지 뭐 이런 얘기도 하고요. 점점 더 나를 표현하는 신분화가 되다 보니까 더 강하게 이런 문화가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건설사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일반 브랜드로도 안 되죠. 그래서 이제 뭐 DH나 뭐 서밋 아니면 뭐 이제 롯데캐슬은 이제 르엘 이 편한 세상이었죠. 이제 DL은 이제 아크로 이런 식으로 이제 더 프리미엄 브랜드를 또 만들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생겨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아마 이게 많아지면 여기서 또 가겠죠. 또 이 D를 하나 더 붙여. D를 하나 더 붙이는 식으로 아마 하지 않을까. 뭐 이런 식으로 점점 더 프리미엄을 갈 것 같다. 그래서 저는 뭐 이게 안타깝지만 뭐 이번에 어떤 뭐 서반포 이런 논란 이런 것들이 이 한국의 어떤 비교 문화 있죠. 이 비교 문화의 좀 끝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러다 보면은 앞으로 이게 좀 완화될 수도 있겠지만 큰 틀에서는 더 강해질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나를 좀 표현하는 수단이 주소가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나인원 한남 이런 것들처럼 이게 한남동에 있는 그 뭐 91번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하는 것들이 요즘에 이름을 많이 붙이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뭐 테헤란로에 있으면은 뭐 테헤란 무슨 뭐뭐뭐 이런 식으로도 하는 걸 보면은 이런 문화는 앞으로 더 강해질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 좋아요랑 구독하기 알람 설정 그리고 공유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